첫 번째 자산운용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 안 계셔가지고 투신사가 좀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셨을 법도 한데, 오늘 다들 젊으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오히려 이 용어 자체, 자산운용사라는 용어가 훨씬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펀드 운영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펀드에 대해서는 접해볼 기회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펀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뒤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펀드 운영하는 회사고, 다른 이제 크게 금융권이라고 하면 은행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증권사,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가 이제 좀 조그만하게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세 개가 살짝 다릅니다. 증권사랑 은행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 세 가지 그 기구의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크게 그냥 특징을 잡아서 제가 그냥 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일단 운용사를 보면은 말 그대로 운용이 가장 큰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아니면 채권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이제 투자 포함해서 그 고객한테 받은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운용사의 역할이고, 그다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리지, 이제 중개라고 하죠. 주식을 사고 팔 때 중간에서 이제 매매를 결정 지어주는 그런 브로커리지를 하고, 이제 IB라고도 또 금융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실 텐데요. 투자은행이라고,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쪽 일도 이제 증권사가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할 때 이거를 이제 대행해줄 그런 증권사를 보통 많이 거쳐서 그거를 모집 매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그 중간에서 이제 중개 역할도 하고 그런 이제 딜을 따오는 역할을 증권사에서 많이 하고요. 은행은도 똑같이 브로커리지죠. 이쪽은 이제 그런 이제 실물 자산보다는 그 예금하고 관련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위탁해주는 그런 그 사이에서 생기는 수수료, 그런 브로커리지, 어떻게 보면 증권사랑 은행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대형 IB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성격을 좀 띈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하는 은행은 우리나라 같은 그냥 일반 상업은행, 국민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이쪽,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에 관련돼서는 이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을 하는 거고요. 증권사나 은행은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죠. 그래서 펀드 가입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탑스밸류라는 펀드가 좀 유명합니다. 탑스밸류나 아니면 봉주로 차이나라는 펀드가 상당히 유명한 편인데, 그걸 가입을 할 때 저희 회사 오시면 안 되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이제 나 이 펀드에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세일즈 쪽 측면에서 이제 증권사랑 은행의 역할이 정해지고, 수익 부분에 보시면 저희는 보수를 받습니다. 운용할 때 따르는 뭐 다양한 보수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부 그 외국이나 아니면은 투자 자문사라는 그런 형태, 운용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에 보시면 성과보수라는 게 따로 목표한 수익 대비 그 아웃퍼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보수를 떼가는 뭐 그런 걸로 수익을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는 이제 수수료죠. 내가 할 일을 중간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뭔가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고, 은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예대마진이라고, 예금하고 대출의 그 금리 차이. 예금은 예를 들어서 한 4%만 1년짜리 정기예금을 4%만 주고 이자를, 그 다음 대출할 때는 한 5, 6% 주면은 그 사이 한 1, 2% 정도가 이제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금융권에 이제 좀 더 깊이는 이제 각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펀드에 대한 건데, 이게 올해부터 자통법에 대해서는 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통법 시행되면서 원래는 간접투자기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통법 하에서는. 그래서 일명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집합투자기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펀드죠. 펀드인데 이게 이제 상법상의 회사로 돼 있어서 펀드가 하나의 그냥 그 페이퍼 컴퍼니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이렇게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펀드가 이렇게 운용이 돼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운용사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미래에셋, 삼성투신, 뭐 이런 회사가 이제 운용사가 되는 거고요. 판매사는 뭐 증권사, 그 다음에 은행, 아니면 보험사, 생보사도 요즘 팔 수가 있으니까 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생보사도 포함이 되겠고, 수탁사는 이제 이게 예전까지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이걸 못 하겠는데, 예전에는 수탁사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운용사에서 판매사에서 펀드를 팔아서 들어온 자금을 운용사에서 다 관리하면서 알아서 투자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돈을 운용사에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수탁사라는 게 생겨서, 수탁사에서 판매사에서 펀드를 팔면 돈이, 그 고객의 자금이 수탁사로 들어오고, 그게 이제 운용사에서는 고객의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걸 이제 판매사로부터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그 관련된 자금 여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